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중량급 인사들이 잇따라서 출마를 공식화하고 나섰죠. 일각에서는 이 정도면 지금 미니 대선급이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 채널A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요. 당권 주자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전달한 인물들이 3명이 있다, 이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표에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19일에 윤 대통령과 통화를 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고요.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이 3 후보도 출마 의사를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통해서 직접 전달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가 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윤심을 신경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모두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기 전에 미리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얘기를 한 걸 보면요. 일단은 지금 제가 이번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데요. 네. 이번 전당대회는 흥행을 제1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지난 총선 참패 이후로 당원들이 떨어져 있는 사기를 이번에 한번 올려보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획들을 했는데 사실 뾰족한 수는 없었던 게 사실인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오면서 특히 어제 원희룡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이제 저희는 흥행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 좀 덜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4명의 후보가 모두 본인이 출마 의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에 당선된 분에게 본인의 이 당대표로서의 출마 의사를 밝히는 것은 예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 언론에서 크게 보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나머지 3분보다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대통령의 오찬 초대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하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용산과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이번 전화가 어떠한 의미로서 있었던 것인지 그 부분이 아마도 언론과 그리고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4명이 지금 적극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이 인물들이죠. 자, 그런데 이 4시 모두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이미 이 출마 의사를 전달을 했다. 자, 19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했고 어제 이 나머지 3시 전달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 가운데 특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녁에 직접 만난 것으로 또 저희 취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물론 이 다른 업무 보고차 간 것이 이제 명분이었으나 실제로 가서 출마 여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이죠. 자, 이래서 원희룡 전 장관의 출마가 지금 핵심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출마에 대한 어떤 움직임이 딱히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출마 의사를 공식화하면서 지금 판세가 확 바뀌었습니다. 좋게 보면은 되게 활력소가 된 거고요. 나쁘게 보면 특정 인물들은 난감해지는 상황이 되기도 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당권 구도가 요동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원희룡 전 장관 출마 예상은 하셨나요? 출마 예상을 미리 하지는 못했습니다. 전혀 예상 못했습니다. 지난주 아마 주말일 겁니다. 금요일인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어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제 오후에. 그래요? 죄송하다고. 죄송하다고? 자기가 놓으려고 했다가 못 돕게 됐다고. 대통령과의 상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마 나머지 다른 후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성격도 있지 않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상의 메시지를 보내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자, 원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제 이제 만나고 어제 출마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죠.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으로 굉장히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양각색의 후보가 짜여졌는데요. 네. 후보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친윤을 표방하면서 친윤의 지원을 받는 원희룡 후보, 또 친윤을 표방하지만 친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윤상현 후보, 네. 또 비윤을 또 표방하면서 친윤의 지원을 또 어느 정도 받는 나경원 후보, 또 비윤을 표방하면서
또 지지를 아예 못 받고 있는 한동훈 후보 이렇게 다 각양각색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2022년에 결국 그 재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때도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때도 사실상 개입을 했었다고 모두들 보고 있고요. 이번에도 용산 대통령실은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지금 원희룡 후보가 사실 그 이전까지는 뭐 윤석열 후보를 돕겠다는 말을 직접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윤석열 의원의 말을 통해서 보면 그런 의사를 표명했다가 19일 날 대통령을 만나고 나서 갑자기 우리가 전격 출마 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아무도 예측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것부터가 용산 대통령실이 또다시 개입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하지만 좀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다. 왜냐하면 네. 제가 아까 친윤이다, 뭐 비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전당대회 구도는 친윤 비윤이 아니라 친한 반한이다. 네. 한동훈으로 지금 이미 무게의 중심축, 권력의 중심축가 이동했기 때문에 이번 판세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네. 대통령실이 이거를 뭐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뭐 여권 당권 주자들이 윤 대통령에게 의사를 미리 밝힌 것을 거기까지가 아니고 지금 아예 개입이라고 대통령실의 개입으로 보고 계시는데 글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윤심, 특히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윤심 때문에 갑자기 마음을 바꿨고 윤상현 의원 얘기로 보면은 마치 이 윤 대통령이 뜻을 밝혀서 그거를 전달하기 위해서 갑자기 출마한 것처럼 그렇게 내비쳐지거든요. 윤상현 의원의 발언은. 일단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원희룡 전 장관은 지난 총선에서 낙선을 했습니다. 네. 낙선을 하고 바로 직후에 당대표 선거에 나온다라고 하는 건 보통 정치 공식에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에도 출마설이 없었기 때문에 갑자기 출마를 하는 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의중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이건 네.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통령 의중을 떠나서 친윤 후보 라고 딱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이유는 사실 하필이면 또 나경원 의원이 자신이 친윤 후보가 아니다. 그 프레임에 넣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직후에 원 전 장관의 출마 선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네. 이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친윤표도 조금 얻고 비윤표도 조금 얻는 포지션으로 비춰진다면 원희룡 전 장관이야말로 찐윤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그 객관적인 사정까지도 같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사실상 이번 선거는 원희룡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타로 나온 그 측면의 선거가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정면 승부가 시작됐다. 이 당의 친윤과 친한의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선거 떨어졌는데 다시 뭐 어디 나온다는 거 이제 그만 좀 비난했으면 좋겠어요. 뭐 이재명 대표도 대선 떨어지고 당대표 했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지금 총선 뭐 패배하고 또 출마하는 거고 이제 정치권에서 그냥 일반화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공식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고요. 뭐 홍준표 전 대표, 안철수 전 대표, 이재명 대표까지 점점 큰 선거를 치르고 패배했다가 복귀하는 시점은 빨라지는 것이 지금 정치 트렌드입니다. 참고로 원희룡 전 장관은 인생 살면서 처음 떨어진 거죠, 이번 총선에서. 그렇습니다. 한 번. 국회의원 3번, 도지사 2번 모두 당선이 됐고 이번 처음 낙선을 알겠습니다. 했죠.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지난 총선 때 원희룡 전 장관을 전폭 지지했었죠. 그 장면 기억나십니까? 자, 명용대전의 승리를 다짐을 하던 그 두 사람의 모습. 3개월도 되지 않은 지금은요. 이제 경쟁자로 만나게 됐습니다. 과거의 모습을 저희가 잠깐 준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곳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그 한석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아니. 야 이게 이거 좋아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이걸로. 네, 한동훈 위원장께서 사실 거의 주저앉을 정도의 지금 상태라 그럽니다. 국민들의 절실한 그 마음을 이끌어내 주십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여당 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선거전을 치르게 된 두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원희룡 전 장관이요. 출마 결심을 알리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정의 한마음 한뜻. 그러니까 유난 갈등을 해소해야 하는 일과제를 가지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 들을 때는 상대 지금 후보로 만난 원희룡 전 장관이 당정의 한마음을 강조했어요. 그러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나를 겨냥한 발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레토릭이 상당히 치열하게 맞붙는 지금 경선 초반 국면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페이스북 메시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은 출마 일성으로 당정의 한마음 한뜻을 강조를 한 셈입니다. 네. 이 두 레토릭이 지금 맞붙고 있는 상황인데, 자, 당정이 사실 화합을 이뤄야 된다고 하는 그 대전제는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이라면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강론에 있어서 당이 그러면은 대통령실의 입장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항상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자, 원희룡 후보로서도 당정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대전제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점이 있고, 그다음에 한동훈 전 장관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용기라고 하는 그 레토릭만으로는 뭔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두 후보가 각자 자신의 그 당정 관계에 대한 소신에 있어서 빈틈을, 그러니까 구체적인 강론을 앞으로 전당대회 과정에서 어떻게 보이면서 당원과 지지층을 설득할 것이냐, 저는 네. 거기에 관건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출마가 공식화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불과 한 이틀 전입니다. 이때는 서로 눈치 게임을 하듯이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고 계속 조용히 있었는데 1번으로 원 전 장관이 갑자기 치고 나오면서 줄줄이 지금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죠.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또 조금 전에는 윤상현 전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제일 먼저 출마를 할 것 같았던 나경원 의원도 날짜를 정했는데 이제 오는 23일 일요일에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오늘 비장하고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했는데도 어떤 변화에 처절한 몸부림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정말로 분노해야 합니다. 당 중앙을 폭파시킬 정도의 절절한 심정으로 당을 전면적으로 재창조하고 창조적 파괴를 해야 합니다. 출마 요구는 물론이고 당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도 많이 해주셔서 의견을 모으고 있고요. 정말 넓고 깊게 경청하고 있습니다. 저의 결정의 시간, 결정의 때는 차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야 출마할 것으로 다들 예측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 다음에 누가 먼저 치고 나오느냐였는데 다들 나경원 의원이 치고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원희룡 전 장관이 치고 나오면서 지금 두 사람이 약간 조금 뻘쭘해졌어요. 그렇죠.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 지금 전당대회 과정에서 한동훈의 대항마로서 나경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저께 그 얘기를 했었죠. 저 그 말하기 굉장히 조심스러웠었죠. 네, 나경원 의원 측에서는 한동훈의 대항마라는 표현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네. 우리 방송국 쪽에도 알려오기도 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본인은 친윤도 아니고 반윤도 아니고 이런 식의 좀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전당대회에 나갔을 때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다면 결선으로 가게 되고, 그때는 현실적으로 친윤계의 의원들과 그리고 당원들이 함께하게 될 것이다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지금 나경원 의원이 생각했던 그 표심이 원희룡 전 장관과 굉장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를 하겠다라고 한다든지 계속적으로 특검을 내세우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위축되어 있는 보수 유권자들에게는 이제는 보수계에서도 파이터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에 있어서 나경원 의원도 과거에 물론 원내대표를 할 때 선명성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개항에서 보여줬던 모습만큼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지금 출마 선언을 어제 정도 할 것으로 보였는데 일요일로 미룬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이 출사표 공식 일정을 저희가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일정을 보면은 나경원 의원이 오후 1시 23일입니다. 일요일에 지금 출마 선언을 한다는 건데, 오후 1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오후 2시,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은 이제 언론에는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언을 하는, 공식 발표를 하는 거는 일요일에 오후 3시에 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친윤 대 비윤이 아니라 친한 대
반한이다 이렇게 구도를 설명해 주셨는데 만약에 저 후보들 가운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만 놔두고 나머지 후보들이 어떻게 합종 연행을 하게 된다면 한 비대위원장이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예측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거는 그 후보들이 한동훈 전 위원장 표밭을 잠식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네. 겁니다. 그런데 사실 나경원 의원은 원래 나온다고 예상이 됐던 상황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가세를 했잖아요. 네. 근데 가세를 하면서 딱 구도가 깨지면서 삼각 구도가 되고 이런 것으로 가느냐. 근데 아직 그건 아닌 걸로 보여요. 그렇죠. 오히려 친윤계가 더 분할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일각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가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결선 투표에 진출한다고 가정을 하고 나머지 한 명을 중심으로 해서 단일화를 해서 역전한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깨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처음에 아예 1차 투표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과반 득표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냥 한 전 위원장은 표가 잠식이 안 되고 나머지끼리 이제 표를 잠식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결선 투표에 가도 그 후보들의 지지층이 다 모인다는 보장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왕에 우리 지지 후보가 떨어졌는데 굳이 뭐 그러면 다른 후보 그것도 이길 것도 불투명 후보를 밀어야 되느냐 네. 이런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한동훈 전 위원장의 대세를 깰 수 있는 정치 공학 이런 것들은 발견이 안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한 명 한 명씩 계속 나오는 상황이 오히려 이 구도를 한동훈이냐 아니냐 네. 이거로 더 굳히는 효과를 내는 게 아닌가 이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당권 주자들의 윤곽이 조금씩 구체화되면서 이번 전당대회 최대 이슈는요. 바로 지금 얘기를 들었던 것처럼 후보들의 합종 연행, 이거에 따른 결선 투표까지 가느냐 여부입니다. 출마자가 많을수록 결선 투표까지 갈 가능성이 커지죠. 왜냐하면 표가 갈리니까요. 자, 여기에 비한연대가 탄력을 받게 되면 결선 투표에서 승부를 노릴 수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생기네요. 지금 강 비대위원님은 위원님은 씩 웃는데 아마 흥행에 성공했다라는 거를 혼자 흐뭇해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지금 일단 23일 날 전당대회를 하고 지금의 가안으로서는 하루 정도 쉰 이후에 1대1 토론을 한 번 더 하는 것을 기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28일 날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고 26일 날 K보팅하고 또 27일에는 K보팅을 못한 분들의 ARS 그리고 결선에서도 똑같이 그 일반 국민 20%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만약에 결선까지 가게 된다면 지금 사실 결선까지 가지 않아도 저희가 걱정했었던 흥행은 이제 한시로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속으로 뿌듯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지금 윤한 갈등을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든 돌파를 하거나 해소하는 뭐 묘수를 하나 던진다 그러면 또 판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요. 지난해 비대위원장직 수락 연설문을 직접 쓴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어떤 내용을 담겼었는지 잠깐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갑니다. 공포는 반응이고 용기는 결심입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의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와 전제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식적인 사람들이 맞이한 어려운 현실은 우리 모두 공포를 느낄만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용기 내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동료 시민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빛나는 승리를 가져다 줄 사람과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사람들이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자, 지금이 바로 이때입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가사 그리고 윈스턴 처칠을 인용하고 그리고 저때 또 유행어처럼 생긴 게 동료 시민 이런 것들이 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직접 쓴 연설문 때문에 유행된 또 회자됐던 단어인데 요번에도 출마 선언문에 직접 본인이 집필할 것이다. 본인이 직접 쓸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직접 쓸 것이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지금 23일 오후 2시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할 때 그 선언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 굉장히 관심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방금 저희가 봤듯이 이제 뭐 윈스턴 처칠의 연설문을 일부 변형을 한다든가 또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가사를 차용을 해서 변형을 한다든가 이렇게 본인만의 어떤 독특한 표현 방법을 메시지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사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봐도요.
상당히 본인의 손길이 많이 간 듯한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네. 다른 정치인들의 메시지와 좀 다른 것이 그 본인만의 고유한 문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주어를 짧게 가져가면서 뭐 컴마를 쓴다든가 네. 또 마지막에 가서 한 문장을 따로 한 달락을 뽑아서 결구로 쓴다든가 그런 특성들이 보여요. 그리고 모바일 화면에서 한 화면이 절대 넘어가지 않게 네. 모바일 화면으로 한 3분의 2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길이를 쓰는 것도 한동훈 전 위원장의 특성입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번 연설문에도 어떤 그 본인만의 고유한 색채가 담길지 그런 부분이 많은 관심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SNS 문장 분석하신 건 개인적인 견해로 제가 알고 확인할 수 없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정리하고요.